오늘은 기독교의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불교의 사성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쓰다가 일방적인 강의처럼 될 것 같아서 일단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살다 보면 적절한 비유와 예시가 될 만한 일이 있겠죠? 이걸 오늘 꼭 써야겠다라는 마음마저 어쩌면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집착일지 모르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직시하고 파악해서 멸하며 수행하는 게 사성제의 요체이니까요. 날씨는 춥지만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이런 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 않은 채 잠시 멈춰서 있으면은요, 몸속까지 정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어느 겨울날이었기를 바랍니다. 1월 12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듣고 왔습니다. 자, 8846님, 집착은 나를 병들게 해요? 그렇죠.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그 고집멸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사랑이나 어떤 좋은 것, 떠올리면 행복한 것, 이런 건 사실 고통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고통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언젠간 잃게 되니까. 영원한 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각 아닙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6064님, 오프닝 멘트 잘 들었다고 칭찬 말씀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달력 원하셔가지고요, 달력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주시면은 4부에서 모아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신년 선물 허지웅쇼 달력을 포함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달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달력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찬리에 지금 달력이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충분히 다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달력 당첨자요, 이거 매일 아침 올려놓고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지웅쇼 선곡표란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오늘 신청하셨으면은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 꼭 하시고. 자, 그리고 기사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따로 하고 있죠. 으라차차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위한 이벤트예요. 잠시 운행 멈추고 쉬고 계실 때 인증사진과 함께 방송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맛있는 고기.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기간으로부터 전화 받으시면은 저녁 6시에는 허지웅 쇼라고 또박또박 잘 말씀 부탁드릴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김선정 님이 네. 목소리가 참 쫀득쫀득하면서 통통 튀는 게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런 거는 뭐 너무 익숙하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통통 튄다는 칭찬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또 쫀득쫀득하다 이런 칭찬은 또 굉장히 신박하네요. 아니 쫀득쫀득하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선정님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많은 웅냥이 분들께서 희애 씨 목소리나 우리 또 이제 그 청량감 넘치는 진행, 우리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일매일. 너튜브 제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거든요. 근데 뉴스 비타민 보러 왔습니다. 웅냥이에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웅냥이 분들이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중독된 거지 또 우리 희애 씨에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만 4세 이상의 남아는 이제 여탕 금지요입니다. 짐작되는 소식이시죠. 목욕탕에서 예전에 같은 반 이성 친구를 만나가지고 남감했던 기억 갖고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난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안 겪어보셨어요? 가상 체험으로만 있어. 뭐 드라마 보면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 겪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저 초등학생 때 저희 같은 반 남자친구가 여탕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의심하면서 뭐지? 이거는 근데 현실인가? 이거를 만 4세 이상 네. 남아까지 이번에 뭐 그렇죠. 정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정하는 거죠. 그냥 남자애는 여탕 못 가고 여자애는 남탕 못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왜? 근데 이게 여기 오늘 소식에 준비한 건 아닌데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 목욕탕을 그래요. 목욕탕을 꼭 가야 돼? 왜요? 갔다 오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나 목욕탕을 안 가니까 내가 공간을 못 하는 건가? 이 때미고 오면은 이 세상 때미는 게 얼마나 안 좋은데 집에서 그냥 저기 적당한 샤워 타월로 매일마다 스크럽해서 닦으면 떼수건 안 써도 돼요. 그렇긴 한데. 떼수건 몸에 진짜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 막 거품 물고 얘기하던데. 정말? 예. 전 세계에서 쓰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 그렇긴 하죠. 예. 그 외국인들 오면 되게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한 번 하면은 중독되긴 한데 눈에 보이니까. 맞아. 뭔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뭔가 보이니까. 해결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소식을 어쨌든 준비해 왔으니까 전해드려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이제 만 4세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만 5세 이상부터 이 상황의 출입이 금지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한 거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수정되는 게 있는데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목욕장 출입 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어요. 정신질환자.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기존에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의 목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인권 침해다 라면서 인권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목욕탕에 이 손님이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낸 근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건 증을 가져와서 보여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요소가 참 다분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또 바뀐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목욕장의 수질 기준도 완화되게 됐는데요. 수인성 전염병, 쉽게 말해서 물을 통해서 전염병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염소 소독 후에 욕조 수에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 그러니까 우리 왜 소독약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농도를 현행 기준을 0.2에서 0.4mg으로, 그러니까 밀리리터당 1리터당, 그러니까 최대 1리터당 1mg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영장의 규정을 착안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건 똑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물 안 마시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정된 게 있는데요. 이 숙박업이랑 이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나면은 원래는 청문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60일 정도 걸리던 기간 동안에는 다음 주인이 정해지더라도 영업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직권 말소 기간을 아예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인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 기간을 아예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경제적인 이득 확실히 체감하실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밀양 아리랑 글씨체로 새롭게 탄생하다입니다. 그럼 밀양 아리랑체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소식입니다. 우리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10주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밀양 아리랑의 선율 그리고 리듬감을 살린 밀양 아리랑체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웅냥이 분들도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주년이 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경남 밀양문화재단이 주축이 돼서 이 글씨체 개발에 나선 거고요. 밀양시가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전남 진도군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면서 우리나라 3대 아리랑에 속한 밀양 아리랑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주축이 된 거고요. 밀양 아리랑 선율 그리고 리듬감을 살리면서 한글 2,574자 그리고 영어 숫자, 특수 문자까지 다 표현이 가능한 밀양 아리랑 글씨체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글씨체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리듬감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밀양 아리랑체도 한 가지가 아니고요. 붓글씨 타입의 그러네요. 밀양 아리랑체, 예, 예. 그리고 캘리그라피체의 밀양 영남루체, 그리고 밀양 해맑은 상상체, 그리고 고딕체 타입의 밀양 아리랑 고딕체 이렇게 네 가지가 개발이 됐어요. 고딕체가 제일 좋네요. 그쵸. 예. 저도 깔끔하고 이건 나도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고딕체는 특히나 다양한 문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서체라고 이 개발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밀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리랑의 기운이 듬뿍 담긴 서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폰트, 그러니까 이 서체 얘기가 나온 김에요. 네. 또 다른 의미 있는 서체 얘기가 또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환기 화백의 글씨를 요거를 서체로 무료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김환기 선생님 이름을 딴 뭐 김환기체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KCC 김환기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된 거고요. 실제로 쓰셨던 일기, 편지 이런 손글씨를 토대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이것도 무료로 배포가 되는 거고요. 네. 특히나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환기미술관에서 이 글씨체가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이 작품들이 있는지 이 청백자 항아리가 있다고 해요. 그 글씨체를 활용한 그 작품들까지 전부 다 전시회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참고해보시고 방문해 주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이런 서체 이런 게 붐인가요? 새로운 서체 만드는 거? 근데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붐인 것 같기는 해요. 꼭 서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우리 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서체도 있습니다. 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서체라고요? 무슨 의미죠? 그 눈빛이. 그럼 부대일지 쓸 때 쓰는 폰트인가요? 부대일지 뭐 이렇게 부대일지 기본 폰트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 겉면에 쓰여지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서 개발을 했는가? 군 중에서도 공군이 개발을 한 건데요. 두 가지 서체입니다. 바른 공군체 그리고 강한 공군체 이렇게 서체 두 종이 공개가 됐는데요. 바른 공군체는 뭔가 바를 것 같죠? 네모틀 구조를 통해 가지고 강인하고 올곧은 이런 이미지를 특히나 전투기 머리 부분이 곡선 형태잖아요. 멋있지. 요 곡선을 살려가지고 자음이랑 모음 간의 이음새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강한 공군체는 이 서체의 두꺼운 획에다가 꼬리 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형상화해가지고 서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볼드체구나. 그런 느낌이죠. 굵은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뭐 어떤 책 이런 거 공개된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공군의 항공기 동체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대박이다. 몇 호기 이렇게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군의 전투기 도장을 할 때 쓰는 폰트인 거네요. 그렇죠. 야, 이거 멋있다. 멋있죠? 방금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는데. 아니 나는 갑자기 군대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하길래 부대일지 쓰는 줄 알았지. 전투기에 쓴다고? 그렇습니다. 멋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박인데? 그리고 근데 심지어 이거 무료로 다. 맞아요. 일반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요거 집에 가서 한번 다운받아서 시스템 좀 바꿔봐야겠어요. 굵직하니 저도 봤는데 군에서 만든 느낌이다. 그래요? 아니, 이게 딱 보자마자 군에서 만들었군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좋은 의미야 나쁜 확실히 의미야? 좀 강직하다 이런 느낌이 강직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퀴즈. 이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율과 리듬감을 살린 서체까지 개발이 됐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아리랑, 2번 탈춤, 3번 한복.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애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웅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웅 쇼.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자, 1번 아리랑이었고요. 우리 선정답자들 퀴즈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맞춰버리는 선정답자 윤다솜님, 하혜림님, 자, 이 두 분이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냥 정답자분들 서민경님, 오영수님, 5967님, 1177님, 박중선님 이렇게 5분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 한 분 모셨습니다. 영화 박열로 한국에 존재하는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모두 다 휩쓸어버린 배우 최이서 씨인데요. 연기 굉장히 잘하십니다. 최근에 끝난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는요, 사랑스러운 황치숙 역할을 맡아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최이서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면 모두 다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는 라디오는 뭐 언제나처럼 열려 있고요. 너튜브에 SBS 시교라 채널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최이서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 짝사랑 전문이에요. 그래서요? 눈치 보고 노력하고 혼자 들떴다가 혼자 실망하고 그런 사랑 내가 하는 것도 누가 나한테 하는 것도 싫어요. 네, 그래서요. 확인해 보자고요. 뭘요? 플라토닉 러브 됐고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지. 아우, 소리로만 들으니까 감질나네요. 아우, 지난주 끝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으셨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지. 이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최이서 배우가 상대역 김주원 배우에게 다가가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죠? 짧은 인생 고민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일단 가는 거지. 그래야 후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기에서도 인생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최이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오시다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오셨대요. 이야, 이런 분은 저희 허지웅 씨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 내비 시간을 1시간 반을 잡았는데 예. 1시간 45분이 걸린다고 해서. 아니, 근데 아까 교통정보 들어보니까 다 막힌대요. 네. 너무 예. 막혀서 예. 원래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왔거든요. 예, 그때는 30분 걸렸던 거리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매니저와 함께 고민을 했죠. 여기서 차를 돌려서 선정능력을 갈까 아니면 차를 그냥 타고 가볼까 했는데 저는 이 조마조마함을 안고 가는 게 도저히 그치, 간질간질하잖아. 네. 그래서 그냥 매니저한테 너는 차로 오고 나는 선정능력에서 9호선 타고 여의도역에서 5호선 갈아타서 오목교역에서 오겠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매니저 그러네요. 친구 운전하면서. 이제 배우는 더 이상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고 이제 매니저가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지. 소속사 네. 대표가 이 방송을 듣고 그래. 매니저가 출발 시간을 잘못 잡았구나. 매니저 때문에 아니요. 아티스트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고 혼자 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저의 판단이었고. 바늘방석. 근데 뭔가 되게 주체적이고 열정이 느껴지는 게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딱 느껴지지 않나. 너무 멋지네요.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걸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박가연 님이 엄마가요 최이서님 나온다고 씻는 걸 미루고 계세요. 이거 방송 듣고 씻으시려고. 감사합니다. 정승희님, 황희사님 기다렸습니다. 지혜중 지금 헤어지는 중. 지혜중 첫 회 보고 저 배우 누구지? 했다니까요. 영화 박열에서는 일본인 같더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상큼발랄한 연기도 잘해요. 진짜 이번에 완전 반했어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임복희님, 최희선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완전 팬 됐습니다. 허지용 씨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해주셨고 양미진님, 황희사님이다. 오늘만 기다렸어요. 정승희님, 야 오늘 지하철에서 최희선 씨 본 사람들 개 탔다. 알아본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 제가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 제 얼굴만 셀카를 몇 번 찍었어요. 지하철 지하철에서? 안에서. 근데 어. 퇴근길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하철에서 셀카 찍는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하죠. 아니 되게 담대해 보여요. 어떤 야 용기가 가상하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저희 이제 SNS에 홍보도 할 겸 예. 지금 가는 중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재밌고 그치, 재밌지. 스릴이 넘치니까. 평범한 일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예. 저도 처음이에요. 예. 지금 제 데뷔한 지 12년 차인데 예. 이렇게 생방에 늦어서 지하철 탄 거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혹시 이상하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왜 이상하게 보겠어. 에이, 참 재밌는 경험이에요 그런 것도. 예. 자 많은 분들이 최희서 배우를 요번에 이제 그 드라마 보고 황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되게 귀염귀염했나 봐요. 귀염귀염하게 느껴졌나 봐요. 시청자분들에게. 귀여운 역할은 근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안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귀엽다고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아까 사실 들린 목소리가 귀엽던데. 아까 예. 저는 진짜 이게 연기한 걸 보는 것도 참 그런데 예. 귀로만 들으니까 참 오그라드네요. 아까 그 음성도. 예. 근데 그러게요. 저는 예. 제가 킹콩을 들다라는 영화로 킹콩을 데뷔를 들다. 했고요. 예. 그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2009년이라서. 근데 그 이후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준익 감독님의 동주와 박열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영화에서 조금 묵직한 캐릭터로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금은 활달하고 좀 밉상일 것 같지만 약간 귀엽기도 한 그런 캐릭터를 한 걸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연극이 아닌 이런 매체 연기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여운 역할이. 네. 해보니까 어때요? 입에 착착 붙어요? 이게 처음엔 되게 오그라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요. 오그라드는데 약간 이 감을 한번 잡으면 그냥 조금 가지고 놀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자유도가 있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심각하지 않으니까 애드립도 좀 그렇지. 해볼 수 있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 또 받아주는 김주원 배우가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지. 받아주는 사람이 못 받아주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성희 8일님이요. 금수저인데 철없는 역할이 귀여워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실제 본인이랑 닮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촬영을 계속했던 동료 배우분들이 너는 알고 보니까 치숙이랑 되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좀 닮은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좀 허당이고 그리고 제가 씩씩하긴 한데 치숙이랑 다른 면이 있다면 좀 씩씩한 거? 씩씩하다. 네, 되게 좀 소년처럼 씩씩한 거. 소년처럼 씩씩한 네.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씩씩함을 처음에 연기했을 때 예. 작가님이랑 감독님께서 치숙이는 조금 더 이제 페미닌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힐 신고 뭐 화장 고치고 하는 게 좀 워낙에 트레이드 마크다 보니 예. 저는 좀 씩씩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씩씩함을 조금 이 특유의 약간 귀엽고 여성스러운 버전으로 바꾸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작업이 좀 필요했구나. 네. 많은 분들이 황치숙이 최희서 배우였어? 박열의 그 최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박열의 후미코 역할이나 혹은 이제 비밀의 숲에서 비밀의 숲 그 시즌 2였죠. 네. 거기서의 역할이나 혹은 또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의 역할이나 언뜻 같은 배우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안 들어요. 사실 이거 되게 큰 칭찬이지 않나요? 배우 입장에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박열이 이제 그 사극이기도 해서 네.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기도 해서 후미코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역할이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박열에 대한 효과가. 예. 또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그치, 사람이었다는 그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비밀의 숲 같은 경우는 잠깐 특별 출연을 했지만 예. 그래도 좀 맥거핀이라고 하죠. 이제 범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그 선에 넘나들어야 해서 속았어. 난 뭔가 있는 줄 알았지. 그쵸. 예. 그래서 그땐 또 그때 나름대로 좀 무겁게 하고 하다 예. 보니 이번에 또 이렇게 밝은 역할을 했을 때 못 알아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배우 이 최희서 씨가요. 한국 영화 역사상 유례없는 진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2017년 영화 박열로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신인상을 다 받았고요.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신인 여우상 또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당시 여우주연상으로 호명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전혀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어... 호명된 다음에 한 3, 4초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출연했던 민진웅 배우가 뒤에서 이렇게 등을 탁 치면서 희서야 너야 너라고 이래서 그때 약간 진짜 확 깨서 주섬주섬 무대 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준익 감독이. 감독님께서는 되게 좋아하셨지만 되게 감독님답다고 생각했던 게 희서야 이렇게 큰 복 주머니가 오면 그 복 주머니 안에는 복도 들어있지만 독도 들어있을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작품들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도 이제 복이 많을 테지만 그만큼 조심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가끔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맞는 말이다.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인데 그거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냥 축하나 하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축하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그래 다 아는 거 뭐. 그게 뭐 좋은 일만 있겠어. 나쁜 일도 있겠지. 아니요. 축하도 해주셨고 근데 약간 이제 뭐 우리 사이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황동일님이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모습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 주량이 많으신가요? 없지는 않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드시길래? 뭐 제가 소주는 최근에야 좀 마시기 시작했고 와인이나 위스키를 좋아했어요. 위스키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합니다. 네. 생활 연기였구나. 이게 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실제로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연기여도 저희는 포도주스를 마시고 하니까 이게 원샷한다라는 장면이 있으면 포도주스를 계속 원샷을 해야 되거든요. 야.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힘들겠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또 드라마 속에서 빛나고 있는 최희서 씨 모습 소리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どう読むんですか? 하늘과 자, 영화 동주예요. 바람과 별과 우리 종고합시다. 자, 영화 박열입니다. 나 아찌까 고노야로. 키로 고노야로. 같이 있는 사람을 목격하셨거나 말소리 같은 작은 거라도 저희에겐 너무나 간절합니다. 제발 기억을 더듬어 봐 주세요. 아이들이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 서동채. 회색 양복에 작은 무늬가 있는 노란색 넥타이를 냈습니다. 마지막엔 비밀의 숲이었는데 되게 무서운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 장면 보면서 저도 같이 나가서 동재를 찾고 싶은 마음에 우리 동재를 찾습니다. 삐뚤어졌지만 사실 착한 아이. 맞아요. 우리 동재죠. 비숲 좋아하시나 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출연을 진짜 해야겠죠. 아까 뭐 맥거핀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사실 되게 비밀을 쥐고 계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연기하신 거예요? 알고 그렇구나.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고 이제 엔딩을 모른 채 이제 특별 출연을 하게 되었고 사실 되게 영광이긴 했는데 막상 연기할 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치고 빠지는 거니까 더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주연은 이렇게 쭉 연기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특별 출연이나 이제 조연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짧은 현장이었지만. 네. 괜히 맥락에서 튀어버리면은 전체의 욕먹일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우리 동주랑 박열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짧지만 또 감동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일본어 실력이 상당해요. 원래 좀 잘하셨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본에 이제 5년 살았죠. 네. 5년 산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게 어렸을 때 터득한 언어는 조금 오래 남더라고요. 네. 한예진 님도 일본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일본 사람인가 했다고. 감사합니다. 박지영 님은 동주 마지막 장면 듣기만 해도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어때요? 영화 박열. 두 번째 들었던 게 박열이었는데 후미코 역할. 박열은 최희서 씨에게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수상 얘기하면서 박열은 어떤 영화일까요? 저의 배우 인생에 있어서 인생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저의 대표작 제가 지금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벌써 대표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생각은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작품에 이렇게 저와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만나서 사랑받았다는 거는 제가 조금 빨리 인생작을 만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 박열의 후미코를 넘어야 된다라는 강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 일이고 올 수도 있지만 30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저에게 축복처럼 있었던 박열이라는 작품을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내 대표작 이렇게 저의 인생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좀 많은 생각을 거쳤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시간 좀 지나면은 최희서의 1기 대표작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후로 2기, 3기, 4기, 5기 지금 7기 중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꼭 넘어서야 된다는 강박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좋은 작품 들어오겠죠. 강박을 가지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멋지십니다. 당시 나왔던 배우들하고도 시상식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 보이던데 계속 연락 좀 하고 그런가요? 네네. 저희가 다 또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이준익 감독님 작품에 이제 몇 번 같이 나왔던 친구들도 있고 이재훈 배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배우는 아니지만 감독으로 만나게 돼서 박정민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되게 가깝고 자주 소통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가 되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게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배우 최희서 씨에게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과 여우주연상 동시에 안긴 작품이 있죠. 이 작품에서 최희서 씨는 독립투사였던 이분을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주인공의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동재. 진짜 안 어울린다. 2번 김주헌. 3번 박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이재훈 씨 그리고 한석규 씨가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무한 변신의 아이콘, 자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928님, 최희서 배우님 호랑이 띠네요. 저도 호랑이 띠인데 동갑 배우님 더더 응원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호랑이 화이팅. 정지음님은 최희서님은 인간 한라봉이에요. 너무 상큼하고 연기가 너무 시원해요.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내 삶이 상쾌해지겠다 싶어요. 보내주셨고, 김정희님은 퇴근길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했는데 희서 배우님이셨네요. 연기 너무 잘하셔서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네. 뭔가 되게 그 평소 말할 때도 엄청 귀엽게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 차분한 늪에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안 돼요. 거든요. 그래서 저 일부러 지금도 약간 이렇게 DJ님과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서 텐션을 올리는 게 제가 살짝 잘못하면 지루하거나 졸릴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요? 네. 졸리지는 않은데 네. 드라마 보고 생각했던 것과 기대가 다를 것 같아서. 그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제 능력껏 네.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따 가세요. 예. 네. 자, 4186님, 저 희서 씨 찐팬이에요. 친구랑 약속도 미루고요. 칼퇴해서요. 보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서 씨 덕에 처음으로 라디오 퀴즈도 참여해보네요. 진짜 찐팬, 이분 진짜 찐팬. 감사합니다. 자, 이 문자인데요. 4963님, 4093님.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허지웅 씨에 나오시면은 노래 한 소절은 꼭 부르셔야 되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해주셨는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노래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나 무슨 장판파의 장비인 줄 알았어. 절대 안 된다고 비명을 객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춤은 춰도 되는데 노래는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방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못해야 된다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춤춰주세요. 진짜요? 예, 우리 카메라 있는데 뭐. 그럼 노래 못 틀어드릴까요? 뭐 틀까요? 아무거나 저희 흥겨운 거.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아무거나 흥겨운 거. 흥겨운 노래 하나 부탁드릴게요. 진짜 쳐요? 진짜. 욕했어? 미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온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나요. 빌딩 아래로 꺼지고 싶어버린 그런 저희가 내려가는 모습을 대단하십니다. 보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제가 땀이 나네요. 얼마 전에 아이돌 역할을 연기를 안 그래도 하셨다고. 그때 했던 춤인가 봐요. 아니에요. 막춤입니다. 제가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글쎄요, 진짜 한 몇 년 후에 다시 초대해 주시면 그때 노래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괜찮아요. 근데 노래를 꼭 잘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노래 엄청 못하는데 막 여기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최희서 씨가요, 굉장히 재능이 많습니다. 배우에서 또 감독으로 변신을 최근에 했어요. 감독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입봉을 한 건데, 자, 언프레임드라는 옴니버스 프로젝트 하나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왓땡이라는 토종 OTT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언프레임드라는 제목으로 저와 이제 박정민, 손석구, 이재훈 배우가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서 연출을 한 단편을 묶어서 옴니버스 영화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배우가 감독을 도전해 본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저는 그 중에 반디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촬영 다 끝나고 편집 끝나고 어. 지금 영화로 만들어서 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고 네. 릴리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반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최희서 씨가 연출을 했는데 네. 본인 연출작에 본인이 출연도 하나요? 네, 이번에 어. 그렇게 했어요. 예. 네, 제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촬영 중이었는데 네. 다른 여자 배우분을 캐스팅해서 어? 이제 저희 주인공이 박소희 배우거든요. 예. 아역 배우 박소희. 예. 배우. 그래서 이 친구와 친해질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박소희 배우와 이미 친한 관계였고 저를 희서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저를 엄마처럼 생각해줘서 예. 저희 영화가 이제 싱글맘과 반디라는 9살짜리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케미스트리가 중요해서 예. 제가 출연을 하면서 연출도 했습니다. 어때요? 연출 한번 해보니까 원래도 좀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단편 영화를 과제로 낸 적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연출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썼었죠. 보통 감독들 보면은 감독들의 옛날 일을 보면은 보통 이제 과에서 영화과 출신들 네. 보면은 글 쓰다가 책 쓰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다가 누가 이거를 고쳐가지고 연출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직접 연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 이쪽으로 괜찮나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감독 되는데 되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번 반디 하면서는 어때요? 배우를 계속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연출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둘 다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출연을 하면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도 있어보고 카메라 뒤에도 있어보고 모니터 앞에도 있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배우로 연기를 할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제가 여러 가지 디렉션을 주고 또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저의 컨펌으로 모든 스태프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그치. 이게 어떤 선장이 된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고 그런데 또 이제 완성을 해 갈 때의 보람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화가 한 컷 한 컷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편집할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연출이 되게 보람이 있는 직업이구나. 첫 번째 입봉작인데 네. 처음 의도했던 거랑 마지막에 최종 파이널 컷 나온 거랑 같아요? 아니죠. 같다고 했으면 나 천재라고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늘도 거기 편집할 걸 그랬나 이런 이야기를 PD님과 나누다가 왔는데 근데 진짜 연출 한번 해보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배우로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까 뭐 또 박소희 배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잠깐 목소리 컷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희서 엄마랑 또 엄마랑 딸로 나왔으면 진짜 희서 좋겠다고 엄마랑 계속 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라갈 것 같았어요. 너무 계속 귀여워. 웃고만 있을 거예요. 싱글벙글. 반지는 정말 소중한 영화예요. 레디 액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희서 엄마라고 그러네. 네, 저 희서 엄마라고 불러요.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오해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선영 0830님이요.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역할이 뭐예요? 저는 최근에 지혜 중에 한 표를 던집니다. 부잣집 딸이니까요. 과결 때도 그렇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게. 이게 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긴 하지만 이 인물들이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열의 후미코로 많이 알려졌고 이번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황치숙으로 사랑을 받고 또 많이 보시진
못하셨겠지만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이라는 영화에서는 솔이라는 이제 실패한 아이돌로 나오고 이랬는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안겨준 후미코가 아무래도 저에게는 남다른 애착이 가긴 하죠. 애착이 가는 캐릭터다. 네. 실제 만나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후미코를 만났어. 네. 맙소사 후미코야 내 눈앞에 있어. 그 남자 만나지 마. 아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지 그랬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박열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판정에서 그렇죠. 목숨을 걸고 일본 정부와 싸우는 이야기인데 네. 아 그냥 이 정부에 잡히지 말고 둘이 도망가지 그랬어라는 말을 하고 도망가지 그랬어. 네, 둘이 사랑을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죠. 네. 이게 질문하면서 깨닫네. 내가 너무 차가운 인간이구나. 나는 그냥 애초에 만나지 말지 그랬어. 그게 정확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좋은 커플이니까 사랑은 계속 하되 도망치지 그랬어. 네. 좋은 대답이네. 알겠습니다. 박성욱 님이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저 진행 중에 죄송한데요. 매니저분 오셨나요? 계속 생각이 나네요. 왔어요. 그래요? 안녕. 그러니까 희서 씨가 지금 도착하실 뻔한 거네요. 맞습니다. 맙소사.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야, 나 혼자 막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었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걸 또 안 물어봤구나. 근데 이런 거 참 흔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2831님이요. 희서님은 연기의 길로 빠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일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한인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일본 교과서도 있었지만 한국 교과서도 같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탈춤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연극을 하게 됐어요. 심청전을 하게 됐는데 예. 심청 역할 누가 할래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뭔지 알고? 주인공이니까. 싶어서.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보다도 전부터 뭔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5학년 때 심청전을 올렸고 저는 그때 딱 하루 한 번 공연이었지만 학예 발표회에서 했던 그 공연이 너무 좋았어서 되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딱 이 연기를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고 사실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극 동아리에 가게 됐죠. 네,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거네요. 네네.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었다. 아까 우리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원래부터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셨다. 시나리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블로그에도 계속 글을 올리고 계시고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 최희서가 쓰는 글은 어떤 글일까 해서 글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BG를 저희가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요거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쓰신 글이고 제목이 버티고서라는 글입니다. 자, 이거 직접 낭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객의 발길이 끊긴 2020년 10월 부산에서 상록수 한 그루를 심고 왔다. 이 작은 전나무 한 그루는 계절이 지나가도 늘 푸를 것이다. 따가운 가을볕에도 물들지 않을 푸르름이 하늘을 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어떤 색일까? 찬란한 전나무의 뿌리는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나? 가끔은 들여다보고 싶어도
영영 볼 수 없을 뿌리에 막걸리를 콸콸 붓는다. 삽을 들어 두세 줌의 흙을 뿌린 후 토닥토닥 삽의 머리로 보듬는다. 무럭무럭 자라라. 가끔 떠올릴 거야. 어두운 곳에서 홀로 버티는 힘에 대해서. 어둠은 차고 바람은 억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는 지금도 버티고 서 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굉장히 오글거리는데요? 안 오글거리는데? 안 오글거리는 컴백한데? 쭉 글을 이렇게 써오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아니에요. 좀 그렇지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저도 글 쓰는 거를 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 또한 다시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저희가 이제 국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일본에 있는 학교다 보니. 예.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 일기를 매일 쓰라고 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 습관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물론 요즘은 매일 쓰지 못하지만 글을 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쭉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그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네,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재능이죠 그러면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거는 재능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진짜. 책 출간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최희서 씨가 쓴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매력, 또 어떤 사유의 깊이 이런 것들을 같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167님이요. 지하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2167님이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신현식 감독님이 대본 연습하시던 희선님을 보고 먼저 명함을 주셔가지고 인연이 되셨잖아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희선님은 작품을 만드시면 꼭 한번 같이 찍고 싶은 배우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희선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입니다. 정말 그러시네요. 제가 영화 동주를 하게 된 계기가 예. 바로 이 에피소드거든요.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현식 감독님이 대본 연습을 하던 희서 씨를 보고 먼저 영감을 줘서 인연이 됐다. 사실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연극을 하고 있어서 대사를 다 외워야 돼서 중얼중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엔 뭐 마스크도 없고 근데 몰랐는데 꽤 좀 민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현식 감독님이 저를 맞은편에서 보시다가 담대하다. 네, 저 친구 용기 있다. 아까 이 칸이 다 비워져, 텅텅 비워졌어. 다 도망갔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면 되게 혼내요. 어떻게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그럴 수가 있는. 연습을 했냐? 하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 기회를 주게 된 영화 동주를 하게 되었고 동주를 했기 때문에 영화 파결을 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작품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꼭 한번 같이 찍고 싶은 배우가 있어요? 제가 연기자로서요. 너무 많은데. 아니면 연출. 작품을 만든다면이라고 여기 써주셨으니까. 제가 연출을 하면 같이 찍고 싶은 배우요. 너무 많은데 너무 어떡하지? 잠시만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저는 한예리 언니랑 찍고 싶어요. 왜? 어제 만나서. 어제 만나서요? 농담이고. 저는 한예리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언니도 되게 오래전에 단편 영화로 차곡차곡 제 필모를 쌓아서 그렇지. 지금의 이제 그렇죠. 무려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다녀온 그런 선배님인데 네. 저는 이 언니의 어떤 이 사려 깊은 눈망울과 그 정말 공기 반 소리 반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무용을 해서 굉장히 선이 아름답거든요. 선이 아름답다. 네. 저는 언니를 찍어보고 싶어요. 네. 내가 어떤 그림을 담는 작가로서
그 사람을 담아보고 싶다. 페이만의. 연출가로서 네 저런 아름다운 배우를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와 여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가버렸는데 야 이거 2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이맛에 산다 오늘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 했는데요.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호랑이띠라서 연초니까 저의 호랑이 기운을 다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아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나중에 또 나와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나 다음에 나오면 춤을 추겠다. 아니 노래를 하겠다고. 아니요. 다음에 나오면 다음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민혁 보람이유 이민혁 보람이유의 사랑일지도 몰라 들으면서 4부로 갈 거고요. 희서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들 또 어떤 일들 있으셨나요? 이정호님, 웅디 형님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어서요 라디오를 못 듣다가요 이제 보안실로 옮겼습니다. 여긴 저 혼자 근무하는 데라서요 허지웅 쇼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형님 방송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어서 오세요. 전에 듣다가 또 사무실에 여러 명 있어서 못 듣다가 다시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인가 보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늘 함께 해주시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전선희님, 일찍 퇴근해서요 생일상을 차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랑 띠동갑인 여동생 생일이거든요. 작년에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새내기 대학생활을 하네요. 여동생 생일 선물로 허지웅쇼 달력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달력 선물 드려야죠. 그렇게 좋은 의미인데 달력 보내드릴게요. 5638님, 오늘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요 저희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요 장갑도 안 끼시고 아파트 계단을 닦고 계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저보고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라고 하신 아주머니. 내일이라도 만나면은요 집에 있는 장갑이라도 드려야겠어요. 이 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속이 많이 깊으시네요. 진짜 겨울에요 특히 눈 내린 날 보면은 이렇게 툴툴거리고 이거 왜 눈 다 안 녹았는데 이거 왜 이거 지역단체에서 이거 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거 왜 안 치웠어 투덜거리면서 막 가는데 보면은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그거 다 치우고 관리하고 쓸고 닦고 치우고 하시는 분들 늘 있거든요. 관리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도시가. 그런 고마움 늘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형대님이 청해주신 메리 호킨스의 Those Were The Days와 또 마멜레이드의 Reflection of My Life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기사님들을 위한 새해 원기 충전 이벤트 으라차차 오늘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잠시 운행하다 쉬실 때 인증사진이랑 함께 방송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 통해서 맛있는 고기 선물로 지금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5438님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기사 김봉환입니다. 매일 손님들하고 듣기만 하다가요 문자를 보내봐요. 글솜씨가 없어서요 참여는 못하지만 언제나 사계절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열심히 듣겠습니다. 새해에는 힘든 시기 꼭 다들 이겨내시고요. 웅디와 모든 제작진분들 꼭 행복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또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글솜씨가 없기는 너무 예쁘게 잘 쓰셨는데요.
언제나 사계절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열심히 또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고기 선물 보내드릴게요. 2879님, 강동구에서 법인 택시 운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10년 넘게 꼬치집을 운영하다가요 코로나로 폐업을 하고 3개월 전부터 택시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은 많지 않지만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들어서 답답함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저녁 시간에 웅디님 방송이 큰 힘이 됩니다. 웅디 파이팅! 그리고 마스크 벗으시는 손님들 서로를 위해서 조금 참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진짜 마스크 벗으시는 손님들, 우리 이 2879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고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은별님이 청해주신 윤아의 해성, 9834님이 청해주신 싸이의 아버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조선 건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재밌겠죠? 자, 오늘의 엔딩송 3277님, 웅디 오늘 아들 저녁으로 소고기를 구워줬는데요.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힘줄 부위는 질릴까봐 제가 먹었더니 아들이 제가 이 부위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저를 주네요. 이 모습을 보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갈치나 고등어 살코기는 다 저희를 주시고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다고 드시곤 했죠.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그때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이따가 엄마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야겠어요. 팀에 사랑합니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아드님이 큰 그림 그리셨네요. 아이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내일 저녁 6시 5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아니